테슬라 중국 공장 배터리팩 500만 개 돌파. 그런데 국내 판매는 36% 폭락?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 자율주행? 네, 다 맞는데요. 오늘은 테슬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뉴스인데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드디어 500만 번째 배터리팩을 생산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500만 개라는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듣기엔 숫자일 뿐이지만 이건 테슬라 전체 생산 시설 중에서도 상하이 공장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엄청난 이정표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11월 12일에 발표됐어요.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전한 내용인데 테슬라 아시아 쪽 크레디서드로 나온 걸 보면 공식적인 발표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자, 먼저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이 500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잖아요. 테슬라는 이 소식을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랑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 동시에 올렸어요. 그리고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상하이 기가팩토리 직원들이 500만 번째 배터리팩 앞에서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고위 임원들도 줄줄이 축하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특히 톰 주라는 SVP, 그러니까 수석 부사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X에다가 파워업 팀이라고 짧고 강렬하게 축하글을 남겼어요. 영어로 파워업 팀이라고 쓴 건데 배터리를 만드는 팀이니까 파워업이라는 표현이 정말 찰떡 같은 워딩이죠. 이런 센스 있는 멘트 하나로도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또 회사가 얼마나 이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단순히 테슬라의 여러 공장 중 하나가 아니라 테슬라의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조 시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테슬라 공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차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상하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주요 차량 수출 허브이기도 해요.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테슬라 차를 보내는 핵심 기지라는 거죠. 500만 개 배터리팩의 의미. 그럼 이 500만 번째 배터리팩이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일단 배터리팩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 바로 배터리잖아요. 근데 배터리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배터리 셀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터리 팩이고 이게 전기차의 바닥에 쫙 깔려서 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팩 하나당 전기차 한 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 개라는 건 결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5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위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이건 정말 다른 어떤 자동차 공장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긴 하는데 배터리 셀 자체는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CNEV 포스트라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 셀은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하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LG도 들어가 있다는 거 좀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설계를 하고 조립을 하는 거고 실제 배터리 셀은 파트너사에서 받아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테슬라 중국 지사에서는 자기네 배터리팩의 안전 기준이 업계 표준을 몇 배나 초과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내구성도 차량 수명보다 더 오래 가도록 설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를 아무리 오래 타도 배터리가 먼저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는 건 이미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기가팩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지 알면 이 500만 개 마일스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은 2019년 초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히 외국 자본만으로 세워진 자동차 제조 시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자국 산업 보호가 심한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테슬라한테는 완전히 외국 자본만으로 공장을 짓게 허가를 해준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 그 전까지는 외국 자동차 회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무조건 중국 회사랑 합작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예외였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다.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2019년 초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1단계가 그 해 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벌써 모델 3 세단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짓고 바로 그 해에 차가 나왔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속도잖아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테슬라는 1년도 안 돼서 해치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공장을 중국 속도라고 부르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모델 3 세단이랑 모델 Y SUV 둘 다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 국내 시장에도 팔고 전 세계로 수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간 생산 능력이 거의 100만 대에 육박한다고 해요. 100만 대요. 1년에 차를 100만 대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중국 국내 판매는 왜 폭락했을까? 자, 여기까지 들으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배터리팩 500만 개는 기록을 세웠는데 정작 최근 중국 국내 판매 실적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중국 승용차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10월 중국 소매 판매량이 전년 대비 36%나 폭락했다고 해요. 36%요. 숫자로 보면 26,006대였는데 이게 2022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래요.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브랜드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36%나 떨어졌다는 건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0월에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수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 공장이 중국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차를 보내는 수출 허브라고요. 그러니까 10월 HBR 한 달은 중국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수출 물량을 맞추는데 올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내에 풀린 차량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글로벌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먼저 대응한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경쟁 브랜드들이 무시무시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샤오미 U7인이라는 차종이 언급됐는데 여러분, 샤오미 알죠? 스마트폰 만드는 그 샤오미 맞아요.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U7이라는 모델이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과 사양으로 나오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정말 치열해요. BYD라는 중국 브랜드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고요. 샤오미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무리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해도 중국 시장에서는 정말 녹록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배터리팩 500만 개 생산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지만 정작 중국이라는 홈마켓에서는 점점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거라고요.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가성비랑 기술력, 디자인 이런 걸 다 따져보거든요. 그리고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과 상하이 공장의 미래,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상하이 공장이 연간 100만 대 가까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테슬라 전체 생산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이나 텍사스 오스틴 공장, 독일 베를린 공장 이런 데 다 합쳐도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중국은 단순히 생산 기지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곳이잖아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팔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가격을 더 내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빠르게 내놓거나 또는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더 많이 추가해야 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여러 번 가격을 조정했었거든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들, 예를 들면 카라오케 기능이라든지 모바일 앱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500만 개 배터리팩을 만들었다는 건 단순히 양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이 그만큼 쌓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걸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품질 좋게 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노하우는 테슬라의 다른 공장들에도 전파될 거고요. 마무리하며,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상하이 공장이 500만 번째 배터리팩을 생산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2019년에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건 상하이 공장이 테슬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톰조 같은 고위 임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셀은 CATL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고 테슬라는 설계하고 조립하는 구조라는 것, 안전 기준도 업계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이런 디테일들도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상하이 공장이 중국 최초의 완전 외국 자본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 2019년에 착공해서 그해 말에 바로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 지금은 모델 3랑 모델 Y를 연간 거의 100만 대 규모로 생산하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다 상하이 공장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10월 중국 국내 판매가 36%나 폭락해서 26,006대에 그쳤고, 이게 2022년 말 이후 최저 수치라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팩트예요. 수출에 집중했다는 전략적 이유도 있지만 샤오미 U7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진짜 큰 위협이죠. 결국 테슬라가 생산 능력으로는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브랜드들한테 밀릴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테슬라 전기차 관련 최신 소식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태조가 항상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